어느 고령의 택배기사가 아파트에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슴에 통증을 느꼈어요. 그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요. 아내는 배송 예정인 단지의 주민들에게 문자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배송을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 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또 끝내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아들을 불러서 밤 늦은 시간까지 배달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내의 문자를 받은 주민들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상황을 공유했고요. 입주자 대표 회의 측이 모금에 나섰습니다. 100만 원이 목표였는데 참여가 계속돼서 248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 돈은 부부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이걸 손으로 제대로 쥐지도 못하고 주머니에 넣지도 못하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말이죠. 지금 제게 이 풍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입주자 일동이 성금과 함께 보낸 편지 속의 문장 하나로 오늘의 오프닝을 마칩니다. 저희 입주민들에게 기사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함께 사는 공동체 일원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 오늘 콜드플레이의 Fix You 듣고 왔습니다. 김혜정님, 저도 뉴스 봤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눈물이 납니다. 안희준님, 오프닝부터 올리면 어떡해요. 멋진 주민분들이네요. 말씀 주셨습니다. 그쵸? 이 끝까지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우리 택배기사 분과 그 가족분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웃? 옆집 사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이웃 또 공동체라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단지 주민들, 이런 마음들이 보여서 우리가 근래 보기 드문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 참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미숙님, 웅디 저는 땡볕에서 일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물만 계속 마셨더니 배가 불러서 숨이 차네요. 물 마시면 배부르죠. 그래도 탈수할 수 있으니까 물 좀 마셔주시고, 근데 또 물만 계속 마시면 더 탈수가 가속화될 수도 있어요. 좀 심하다 싶으면 소금도 조금 드시고. 아니, 식사를 하시죠. 식사를 하시면 되겠네. 이순자님, 문미희님, 조은하님, 최진숙님, 김미애님, 이광일님, 오혜종님, 박승현님, 5061 쓰시는 분, 많은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무료인 고릴라, 또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들어옵니다. 손예의 허지웅의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또 바로 또 흉흉한 얘기네. 그렇습니다.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이제 많은 분들의 불안감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호신용품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관련해가지고 검색어가 아주 급증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검색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시나요? 10대 남성도 많이 하고요. 10대 남성. 네. 그리고 10대와 50대 여성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나 이렇게 성인 남성은 지금까지는 나는 이제 범죄 대상이 아니다라는 무의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 그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기사화에 따르면.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분들의 그런 누리꾼들도 꽤 많았어요. 댓글 같은 걸 보면. 어이구, 큰일 날 생각들 하고 계셨네. 그렇죠. 누리꾼들의 반응이 그러하다. 범죄는 안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 할 것 없고 여성분들 할 것 없고 다들 호신용품에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후추 스프레이, 호신용 3단봉, 전기 충격기, 총기 모형의 테이저건 등등
많은 호신용품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나 사도 되나? 이게 정당하게 팔 수 있는 파는 것도 있어요. 그래? 이거 뭐 저기 그 경찰서 가져가서 그 허가 받아야 되는 그런 종류 아니고? 그렇게까지 완전 위험한 물건까지는 아니고 전기 충격기인데? 그것도 엄청 센 거는 아니고 이제 따닥하는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효과가 있을까? 그래도 뭐 아무튼. 아이고 이러면서 놀라긴 하겠죠. 이거 어떻게 해? 상대가 막 흉기를 들고 오는데 그러니까 흉기만 들고 오는데 이 아니 비장의 무기를 받아라. 그 타는 이러면 어떻게 해? 아니 그러니까 훔치 놀라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 도망가는 거지. 도망갈 수 있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신이 사나워졌을 때. 특히나 오늘 아침에는 이제 서울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다라는 예고 글을 올린 A 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잖아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진짜. 이 커뮤니티가 이제 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도 많어. 진짜 한심하게 진짜 짝이 없. 진짜 정말 좀 곤장 때리고 싶네 진짜. 흉흉해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강력하게 처벌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발요. 이렇게 올렸었어요.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흉기 산 영수증 같은 거 아닌가? 그 흉기를 보여줬나? 영수증이 있었던 걸로. 영수증. 네.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같이 올렸던. 맞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소식. 특전 여전사들 고공강화 대회에서 첫 종합 우승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멋있으면서도 기뻐할 만한 소식입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의 여전사들, 그러니까 특전사들 있잖아요. 예. 특전사 중에서 이제 여군 여전사이신 분들이 이제 고공강화 대회에 출전을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우승했다는 거는 이거 국제 대회인 거죠? 맞아요. 요. 국제 대회인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를 한 겁니다. 멋져. 네. 멋져. 국제 군인 체육 연맹 고공 강화 이 대회는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스페인의 공군 기지에서 열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선에 진출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해 6월에 개최된 제45회 세계 군인 강화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강하 선수권 대회라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했던 상위의 10개국이 이번 대회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어렵다. 한국은 아시아 대표 자격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멋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고공강화라고 하면은 확 와닿지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세 개의 종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호 활동, 그리고 정밀 강화, 스타일 강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늘에서 이제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서 낙하를 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대표팀으로는 김성미, 박이슬, 이지선, 이진영 상사가 참여했고요. 또 이현지 중사도 함께 구성이 돼서 대표팀으로 나갔었습니다. 오호. 근데 어느 정도로 높은 거냐면요. 깜짝 놀라실걸요? 그러니까 세 개의 종목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상호 활동 종목은 약 1만 피트 상공에서 자유 강하를 하는 거고요. 1만. 왜 피트를 씁니까? 당신 뭐야? 브래드 피트야? 3048m. 당신 미국 사람이야? 정정합니다. 3048m. 그렇습니다. 야, 어마어마. 이거 뭐라고? 3048m? 그렇습니다. 이 상공에서 자유 강하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상호 활동이 예.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정확한 대형을 유지를 하면서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밀 강하는 3,500피트 상공에서, 그리고 스타일 강하는 7,000피트 상공에서 강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 메달을 따가지고 종합적으로 산정을 했을 때 종합 우승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각각 종목에서 활약한 거를 종합을 해서 이제 종합 우승이다. 맞아요. 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멋져. 진짜 선수단이 대부분 1000회 이상 강하 이력이 있는 금장 월계 휘장을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해요. 이 강화를 1000회 이상 하면은 맞아요. 금장 월계 휘장을 주나요? 네, 맞아요. 오. 그러니까 휘장을 갖고 계신 보유자이시라고 합니다. 오호. 항상 체력 단련, 새벽 훈련, 모의 강화 훈련 등등 많은 훈련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대회도 나가실 수 있고 실전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항상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특전사. 네.
든든하다. 저는 사진을 봤거든요. 예. 근데 진짜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쫙 취하고 있는데 어. 너무 멋있어요. 어이구 든든합니다. 네.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누리꾼을 울린 노부부의 사과입니다. 네, 흉측한 소식, 흉흉한 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소식 이제 오프닝에 이어서 하나 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한 노부부가 노량진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분식집의 리뷰와 답글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 음식점의 배달 앱 리뷰란에 한 5개월 전쯤부터 불만이 담긴 리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대요. 왜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이 냉국수를 시켰어요. 오이 냉국수를 시켰는데 아니 오이 빼달라고 했는데 진짜 넣을 수 있는 데는 다 넣으셨네. 요청사항 좀 읽어주세요. 오이 냉국수를 시켰는데 오이를 왜 넣냐고요?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혹평인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별점 1점 테러하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니까 인격 모독성의 혹평도 굉장히 많이 달리죠. 잠깐 이게 일부러 하는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걸로 추측이 되는 네, 그런 댓글들, 혹평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대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이제 왜 누리꾼을 울렸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노부부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맞춤법도 하나도 안 맞게 이제 서툰 이제 틀린 맞춤법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육수 많이 드릴게요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게 진짜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 맞춤법이 틀리면서 이렇게 서툴게 하나하나 진짜 모든 댓글에 이렇게 사과를 남긴 게 이 누리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데요. 이제 반면에 저는 실제로 이 매장에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누리꾼, 그러니까 배달 앱 이용하신 분이 칭찬 리뷰를 남기면서 그러니까 이 가게의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수술도 하셨고 또 할머니는 배달 앱 설정 자체를 잘 못하셔가지고 주문이 막 너무 많이 밀려오면 정말 너무 당황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집이니까 조금 이해하고 기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상황을 대신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또 이제 맞춤법이 틀리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동안 정말 겨우겨우 유지를 하다가 여러분 덕에 그러니까 이 배달 앱 덕에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라고 답글을 남긴 거예요. 이 진짜 그러네. 정말 울릴 수밖에 없네. 네, 그래서 누리꾼들이 진짜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눈물 난다라고 하면서 아까 옹디처럼 홍철 없는 홍철팀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이 냉국수를 시켜놓고 왜 오이가 있냐고 타박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 몇 번 있었잖아요. 왜 매운맛 시켜놓고 왜 맵냐고. 그렇죠. 그렇죠. 계란김밥 시켜놓고 계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알겠습니다. 덕분에 따뜻해졌어요. 네. 우리 오늘의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의 특전 여전사들이 이것 대회에서 첫 종합 우승을 거뒀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고공강하, 2번 철인삼종, 3번 높이뛰기.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버트 랜드포 더 패밀리의 Ain't Nothing Wrong With That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고공강하였죠. 정답자 문미정님, 고유일님, 4833, 6067, 9630 쓰시는 분 축하드려요. 5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혜정님, 문미라님, 윤은정님, 6868, 2463, 4851 쓰시는 분들 이외에 또 이렇게 우리 새싹분들이 눈에 띄는데 잘 오셨고요. 무럭무럭 잘하셔서 나무 될 때까지 자주 찾아주세요. 잠시 후 맛집 탐방, 남자들의 수다가 폭발하는 시간, 노중 탁재영 이유석 세 분과 함께하는 노탁석의 맛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랑 다음 주 주제는요, 여름휴가 특집이에요. 오늘은 국내 편, 다음 주는 해외 편 두 번으로 나눠서 전해드릴 겁니다. 볼거리 또 먹을거리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박지영, 이우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영원한 박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행계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 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패션왕 PD입니다. 아니 저 자막 언제 바꿔주는 거야? 왜 계속 패션왕이야? 패션왕이시니까요. 아 또 이제 그 N사 OTT에 조만간 그 원피스가 이제 실사가 올라오는 아, 걸 기념해서 오늘 그것까지는 아닌데 원피스 옷을 입고 오신 건가요? 원피스 그러니까 그 루피 그 주인공이 뭐 이렇게 밀짚 모자만 입으면 대충 그렇게 보여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이 모자는 콜롬비아에서 산 겁니다. 콜롬비아요. 아니 뭐 모르지 뭐 루피 밀짚 모자도 콜롬비아에서 만든 걸 수도 있죠. 그런가? 콜롬비아? 하긴 걔가 남미계라는 그 설정은 있어. 브라질계라는. 지금 여자 월드컵 우리나라 대 콜롬비아 경기 한창 후반전이 진행 중에 있고. 야 이럴 수가. 네네. 근데 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2대0. 지금 콜롬비아 응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콜롬비아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비바 우리가 코레아, 지고 있는데 비바 코레아, 모자를 콜롬비아 모자를 쓰고 비바 왔어? 코레아. 아 이게 야, 좀 그러네. 좌시할 수 없다. 예. 원래 패션이라는 게 그 때와 장소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의복이라는 게 격식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에이, 네네. 실망스럽습니다. 네.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근데 제 했다고? 소개는 안 할 거예요. 두드려 맞았어요. 제 소개는 안 해. 오늘 위에 천재 오늘 함께 어떠셨나요 저자 힌트요정 놀고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기 유튜버 이우석입니다. 왜 예. 갑자기 인기 왜 인기야? 저번에 500회 정도 조회수가 왔더라고요. 500이요? 500만 아니고 아이 시작은 미약하나 뭐그 그것은 힘이 창대할 수가 있죠. 언제가 그렇게 됐지? 그안 그래도 요즘은 시작이 미약하면 끝도 미약하다. 아니야 그런가? 아니야. 그러면 미야광 이우석입니다. 아니야. 오늘 저기 그 시작하자마자 잠시 검증하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요즘 목이랑 어깨가 좀 불편해가지고 네네. 이 세 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뭐 디스크나 이런 그런 건 없나? 왜냐면 이제 글도 많이 쓰시는 분들이니까. 네네. 근데 소장님이 네. 나는 유연해요. 나는 되게 유연하다 하면서 군대에 있을 때 네. 아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군대에서? 브릿지라 그러죠. 이제 뒤로 이제 그 팔과 다리를 거꾸로 사람이 이렇게. 예예. 그러니까 이게 아치형으로. 네. 예예예. 그 사람 상태에서 몸으로 다리를 만드는 거죠. 연병장 선착순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한 뭐 쪼그레뜨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허벅지 힘으로 제가 한 30몇 년을 버텨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링의 사다코처럼 이렇게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배 위에 아까 뭐 배를 올리셨다고요? IBS 보트. 정말 가혹행위에 가까운 아니 얼차려인데.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체력과 그 악기라 그러죠. 예, 그런 걸로 기를 때 예, 요 SBS 드라마 악기도 있잖아요. 악기인가 그건?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오렌트. 것들을 큰일 났네. 이제 저의 어떤 자산 삼아 예, 짧은 군 생활이었지만 28개월 15일 예, 짧은 군 생활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버텨올 수 있다는 게 30년을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소장님은 디스크 빼고 다 안 좋아요. 그건 이제 본인이 먹는 거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무릎도 안 좋으시고. 무릎 앉아 무릎 앉아 어깨 앉아 어깨. 안 아무튼 좋고. 소장님처럼 그 이제 해병대 나오신 분들, 해병대 출신 청취자분들의 제보를 부탁합니다. 과연 연병장에서 선착순 아치형으로 뒤집힌 상태에서 배 위에 자기의 배 위에 실제 진짜 리얼리 배를 올리고 IBS 보트 예. 이 선착순을 할 수 있는가? 네. 이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가혹한 행위지만 그 모습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호러 영화 같기도 하고. 사다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우리 여름휴가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놀랍긴 한데. 맞아요. 우리 보통 이제 7월 말 8월부터 이제 좀 휴가 시즌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네네. 우리 세 분이 맛집 전문가이자 동시에 당연히 여행 전문가예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여행이고 음식은 그 안에 이제 어떤 일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행의 일부분의 음식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구나.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러고 술. 그렇죠. 술. 하다 보니까
음식 쪽을 더 많이 소개를 하게 되는데 벌써 허지웅 쇼에서 이 여름휴가 특집이 지금 3년째인가 그래요. 4년째인가. 그래서 예고해 주신 대로 오늘은 국내 편, 다음 주는 해외 편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 분의 이제 이 분야의 어떤 진정한 전문가분들이 여행에 관련된 휴가 복합적인 의미죠. 네네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그 가운데 국내 편 국내 편입니다. 여름휴가 특집 국내 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행의 그 설마 여행의 TMI. TMI 역사는 없겠죠? 없는 걸로 치고. 예. 돌아다니고 예. 뭐 하면 뭐 다 예. 되는 거지 뭐. 아니 없는 오늘 무슨 걸로 콜롬비아 치고. 모자 저 쓰시느라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네. 세상에 예? 저럴 수가. 아니 너는 왜 아까부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얻어맞아? 여행에 아주 제일 이제 효시가 됐던 거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그 여행이었어? 여행이었어? 일단 떠나는 집을 그러면 떠나서. 그렇게 그 따지면은 이전에 훈족의 대이동 있지 않았나요? 아니야. 그 이전에 대륙 이동 전에 아. 이 종족들이 막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남미국 대륙 쪽으로 이동했잖아요. 네. 야, 북경원인이 그러니까- 예, 걸어서 결국 여행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왔다. 그렇죠. 그렇네. 그렇죠. 그렇네. 아, 뭐 TMI 다 됐네 뭐. 그럼. 그렇구만. CNN에서 얘기하는. 자, 그러면 여름휴가 특집 국내 편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전라북도 남원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남원. 전라북도 남원. 일단 서울 출발 기준으로 보면 용산역에서 이제 고속 열차를 타면 남원역까지 2시간 정도면 갑니다. 꺾었네. 네, 가까워요. 그리고 사실은 남원하면 제일 유명한 관광지는 전통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웅디? 광안루. 춘향이. 그렇지. 예. 광안루 있잖아요. 예. 광안루는 남원역을 기준으로 2.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차 없이 저처럼 대중교통편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남원역 택시 타고 가시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편리하고, 근데 이제 요즘 몇 년 전부터 광안루보다 훨씬 더 남원을 대표한다고 할까요? 많은 분들의 인기를 얻는 곳이 사실은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입니다. 김병종 미술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남원역으로부터 4.6km 떨어져 있는데 춘향 테마파크 안에 이제 들어서 있거든요. 5년 전에 2018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김병정이라는 분이 이 남원 출신의 아주 유명한 화백이신데 이분 오랫동안 이제 설득을 해서 수백 점의 작품과 또 수천 권의 뭐 책, 도록 이런 거를 이제 기증 받아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그 건물 너무 예쁘다. 아 저는 진짜 원래도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몇 달 전에 가서 또 놀랐어요. 진짜 잘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원 여행 관광의 아이콘이 광안루에게 좀 미안한데 옮겨갔어요. 여기로. 네, 그리고 이게 또 개인 미술관 상업 미술관이 아니라 남원시에서 운영을 하는 공립미술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예뻐? 입장료도 무료예요. 잘 해놨네. 네. 장난 아니네. 비 오는 날 가서 커피 마시면 너무 죽이겠다.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탁PD나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외에서도 소도시 중에 미술관 하나 기가 막히게 지어가지고 지역 경제를 일으킨 경우도 굉장히 많이 많죠. 있잖아요. 그런 사실은 모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배우려고 가시는 곳이기도 한데 요거 그 계획 이거 입안하신 분 승진했겠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진짜로. 분 월급 많이 줘야 돼. 맞아요. 남원은 네. 일단 예향이에요. 맞죠. 여기다가 이제 동편제. 네네. 예, 동편제 이거 참 소리도 있고 추어탕, 이런 추어탕. 미술도 있고. 네네. 추어탕 거리. 그래서 맞아요. 추어탕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술관의 여기 외관 간결하면서 조형미가 굉장히 빼어난 외관 자체도 너무 멋있고요. 들어가면 이제 김병용 선생의 이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거는 바보의 수 연작이에요. 바보 시리즈. 네, 그 화백님이세요. 근데 그 그림의 크기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물론 이 예술을 굉장히 친근하게 표현했지만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 앞에 서면 약간 그 압도당하는 느낌을 진짜 받아요. 압도가 돼서 약간 진짜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진짜 약간 그런 의미가 또 닿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뭐 상선약순 어락 같은 그러니까 물을 테마로 해서 거기 도가적인 어떤 철학 사상을 풀어넣은 상선예수. 맞아요. 그런 작품들도 너무너무 진짜 멋있고 그리고 이 안에 또 카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서리태 카페가 또 라떼가 유명해요. 라떼. 아. 예, 예. 검은 콩 이렇게 넣은 라떼. 그거 이거 한 잔. 진훈이 콩이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맞아요, 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춘향 테마파크 안에 있는 미술관 하나 안내해 드렸고 여기 지난해 한 6월쯤인가
남원 에어레일이라는 시설이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노레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한 11m 정도 높이에 철로를 설치해 놓고 요걸 타면은 3개 정류장을 다 돌면 한 40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접근성 약자에게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요걸 이제 쭉 타면서 위에서 바라보는 남원의 풍경을 즐길 수 있고 이거 뭐 최근에 만든 거예요? 지난해 만들었습니다. 되게 깨끗하다. 깨끗하죠. 오. 근데 예상보다 생각보다 이용객들이 아직 많지는 않아요. 오, 이 좋은 거를? 예, 근데 오. 괜찮아요. 근데 주변 풍경이 조금 더 정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진 않았지만 이걸 타면 이제 이 춘향 테마파크 위쪽에 사실은 미술관 뒤쪽에 그 짚라인 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짚라인. 네네네. 소장님 남원 시내를 관통한 하천의 이름이 뭐죠? 하천. 그 뭐더라? 네? 모르실 수 있죠. 기억 안 나실 수 있죠. 네. 요천이죠, 요천. 요천. 예, 네. 요천. 요천변에 초탄거리가 있어요. 네. 해병대만 아는 소장님. 그러면 그 짚라인을 타면 그 하천 위로 지나가요. 그 광활로 앞까지 가는 거예요. 광활로원까지. 네, 저는 무서워서 겁이 많아가지고 타진 않았는데 무서울 정도요? 근데 짚라인은 이제 이 와이어 하나에 의지해 갖고 내려가는 그래도 거니까. 안전하니까. 아니 안전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무섭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걸 무서워하는 성격인 거고 뛰어내리기 아무렇지 않게 직전까지가. 타시는 분들이 많지. 예. 이게 출발하기 전까지가 무섭지. 그냥 타면 신나요. 웅디 짚라인 한 번이라도 타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아니에요? 우리 막 타고 가지 뭐. 예. 그지. 부대에서 유격 훈련. 부대에서 훈련 받을 때 레펠. 유격 하면서 쭉 하는 거.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뛰는 거. 0번 올빼미 강화 준비 끝. 이 정말 우정의 부대 아저씨들이랑 방송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그러면 그날 저녁에 라면 하나 끓여와서 먹는 거예요. 보글이 해가지고. 그렇구만. 그리고 이따가 우리 허지웅 씨와 공식 인별그램에 다 올려드릴 건데 또 도통동에 있는 시옷 독립서점이 있어요. 사실 요즘은 독립서점만 테마로 해서 여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한 거 추천해드리고 자 먹을거리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먹을거리. 역시 같은 도통동에 있는 치즈집인데 오리고기 그리고 오불. 오리 불고기 우리 불고기. 예. 약간 대패 삼겹살처럼 얇게 네. 썰어가지고 오. 양도 많아. 이것도 살짝 얼려가지고 써야겠네요. 그렇지. 어. 이 집이 이제 맛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간장 맛, 고추장 맛. 좋아. 웅디의 선택은? 저는 간장. 둘 저는 다. 고민할 것 없이 간장. 진심 괴로워한다. 둘 다. 아, 꼭 하나만. 둘 다. 둘 다. 왜냐하면 둘 다. 어떤 쪽을 선택해서 먹더라도 반드시 맞습니다. 다른 맛이 궁금해져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풍성하고 양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얇게 썰었잖아요. 예. 불판에서 쭉 볶듯이 이렇게 지지면 금방 줄어들고 축축축 먹게 돼요. 왜 너무 좋은 맛있겠다. 오리고기라는 그런 거잖아요. 오리 특유의 풍미가 있으면서도 기분 나쁜 냄새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름. 예. 기름 잘 빠지고. 예. 뭐 여러 가지 야채와 함께 그리고 이 집은 장맛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후회는 없을 것이고. 저 오리 기름에 볶음밥 있어요? 당연하지. 먹어야 돼요, 그거. 그건 안 먹으면 안 되죠. 오리 기름 오리지널이야, 볶음밥. 예. 오리 기름 좋은 기름 아니겠습니까? 진짜 불포화 맛있겠다. 지방산이 13%. 그러니까요. 촉촉하게 볶아서 드시면 되고 제가 남원에서 좋아하는 카페나 찻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는 쌍교동에 위치한 이응집이에요. 여기는 드립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곳인데 특히 이제 아프리카 쪽 원두를 많이 취급을 하시거든요. 정말 아주 신중하게 내려주시고 원두 설명도 잘해주시고 종류도 많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정동에 있는 미음빵집은 사실 제가 소개 안 해도 그동안 워낙 무슨 여러 가지 뭐 공중파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빵지술래 하는 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원을 대표하는 아주 오래된 빵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줄을 서실 가능성도 좀 있어요. 아, 그렇게 유명하구나. 네네네. 근데 뭐 이렇게 빠지는 속도가 아주 느리진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빵 사셔가지고 뭐 드셔도 되고 뭐 이렇게 선물용으로 포장해서 가시면 또 괜찮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저 빵집 중간에 그 거북이 알처럼 생긴 건 뭐예요? 그 아까 뭐 있었는데? 소보로 아니었나? 소보로였어요? 예, 예. 거북이 알 같은 게 있었어. 더 올려줘. 더. 요거. 이거 소보루네요. 아, 소보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빵을 비롯해서 보통 이 집의 미음빵집 3대장으로 불리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걸 위주로 구입을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으니까 다른 거를 함께 사셔도 괜찮겠습니다. 아, 이 네네. 남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네네. 이런 소개였어요. 그리고 정말 만약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남원역에서 남원 시내까지는 걸어가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택시 타면 진짜 5분이면 가고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걸어가셔도 괜찮고 여기 뭐 시장통에 있는 정말 4,000원, 5,000원 하는 뭐 국수집도 많고 남원도 아까 말씀하신 제일 유명한 사실 남원 추어탕이잖아요. 소장님 남원 추어탕의 특징은 남원 추어탕의 특징은 된장 베이스고요. 맛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갈아서 뼈를 다 이제 쳐내고 예 그다음에 그다 우거지 그걸 듬뿍 넣어서 섬유소까지 보강한 예, 구수한 맛에 진한 풍미의 뻑뻑한 그런 추어탕이 되겠습니다. 저는 남원 타입이 좋아요. 그래요. 원주식이나 이 서울식 저는 붉은 국물보다 맑게 끓이고 아예 서울식이나 네네. 아니면은 남원식이 좋고 네네. 저는 그 경상도 쪽은 잘 경상도 붉은 국물이 문제가 아니라 붉은 명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붉은 명찰이 뭐야? 해병대. 아시네. 이 봐요. 다 맞다 그러잖아. 이게 우리 굳이 아, 검증을 해야 이름도 있구나. 됩니까? 배픽이. 이거 소장님이 읽으셔야 돼요. 이거 소나무님 필승 778기시군요. 일명 배틱이라고 하죠. 지금은 그 자세를 흉내내도 못 냅니다. 소장님이 몇 개? 저 682기. 아 방금 저 어깨에 한번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한번 주셨어 힘 좀 주셨어. 밑에. 이때만 해도 고생 많이 했어요. 밑에 하나 더 있어요. 김동래님이 보내셨는데 1사단 22대대 5중대 IBS 부대. IBS 부대잖아요. 예, 그래서 선배님의 말씀은 100번 지당하십니다. 그래요? 야. 쉬어. 야, 나도 어떻게 뭐 저기 학군 후배들 상대로 뭐 하나 내봐 나도. 아 진짜. 그리고 이제 김세정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예. 8월 첫째 주에 마침 남원으로 여행을 떠나신대요. 아유. 그래서 남원 에어레일 야무지게 타보시겠다고 에어레일 또 괜찮은 짚라인도 타보시고 반드시 그 시립미술관은 꼭 들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 너무 잘했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네. 근데 아까 그 사진 보니까 네. 사진을 그냥 예쁜 데만 찍은 건가? 너무 아니에요. 그냥 네. 너무 미술관. 다 그림 같은데? 미술관 자체가 미술관 진- 당연하고. 그러니까 조경미도 굉장히 뛰어나고 안에 그 작품 이 주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날에 미술관 좋아요. 시원하고 맞아요. 에어컨 있고 맞아요. 땡볕에 혹시 또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이런 실내 시설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좋네요. 자, 우리 여름휴가 특집 국내 편으로 함께하고 있죠. 여기서 해병대가 들려주는 힌트 이야기. 돌발 퀴즈 드립니다. 며칠 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여름 피서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휴가지는 제주도가 아닙니다. 이 지역이 1위에 올랐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동해안, 2번 서해안, 3번 남해안. 야 이거 어렵다. 어려워요. 힌트. 여기 일단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하는데 라이 차차차. 몰라. 푸른 바다. 이 세 가지 바다 중에서 우리가 한반도가 이제 삼면이 바다인데 가장 푸른 바다. 그다음에 아주 시원한 확 트인 수평선. 왜냐면 섬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그 하얀 구름 어때요? 동해 안 동해 지금? 아 동하네. 하얀 뭉게구 동해. 갈매기 우는 소리 동해. 부서지는 포말 선생님, 동해 안 동해? 저는 서해 쪽으로 가고 싶어요. 갑자기. 동해 안 동해 안 동해. 아까 시작할 때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컨디션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니 동해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동하네. 그죠? 동하죠. 동해. 지금 해병대 후배들 응원 버프를 받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네. 후배들의 기를 받았어.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중간에 노래 저 팔강모사나 이런 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우리 프로 그런 프로가 아니야. 안 돼. 투어리스트의 오션 드라이브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삭스의 맘맛,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 세 분과 함께 오늘 여름휴가 특집 첫 번째 국내 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확한 식당 이름은 방송 중엔 나가지 못하고요. 대신에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허지웅쇼 홈페이지 노삭스의 맘맛 게시판이나 허지웅쇼 인별그램 또 허지웅쇼 너튜브 쇼츠로 올려드립니다. 찾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또 팟캐스트로도 이 코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코너 속 코너 네. 즉석에서 안내를 해드리는 네네. 이 얘기를 공지를 못 들었는데 역시나 많이 왔어요. 참여 이미 다들 알고 계신 거지. 음. 이게 사실은 소장님을 위한 질문이기도 한데 한여진님께서 주말에 장흥 물축제 가는데 좋은 맛집을 선택입니다.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이게 왜 근데 소장님을 위한? 예, 이 장흥 물축제를 소장님이 만드셨대요.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아니요. 저 장물축제에 예전에 가이드를 제가 했습니다. 그 음식 가이드, 미식 만든 걸로 하자. 콘텐츠. 만든 걸로 해서 아니 원래 이게 빨리, 좀 빨리, 문체부 우수축제. 빨리 불미스러운 일로 뉴스에 나오게 만든 걸로. 근데 이제 소장님의 그 장흥 식당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 한여진님께서는요 단문 50원 유료 문자인데요 샵 1035로 제가 한여진이에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단문자를 번호로 보내니까. 단문자를 보내죠. 맞아요. 그래서 소장님 장흥에서 뭘 먹어야 돼요? 장흥 가면 물축제인데 기간 중에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철 별미들이 있습니다. 네네. 게장어 같은 게 또 있고요. 바지락 게장어. 초무침 같은 경우에 정말 이제 새콤한 게 식욕을 탁 살려주는. 맞아. 네, 그리고 바지락탕이 정말 시원하게 뽀얗게 끓여 나오는데 좋지. 그게 그냥 무료로 나와요. 시원하겠다. 초무침을 시키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죠. 이건 얼마예요? 그럼 물어보면 그냥 주는 건데요. 네. 저 초장님이 담당 작가한테 4곳의 식당을 알려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문자 받으시면 되겠고 우리 그냥 다른 청취자분들도 나중에 인별그램 올릴 거니까 함께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축제장 안에서 장흥의 또 특산물 중에 전통적인 차가 있습니다. 네, 차 떡차인데요. 네. 엽전 모양의 그래가지고 청태전이라는 차인데 청태전. 네, 청태전이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로 에이드를 만들어서 팔 거래요. 물축제 기간 중에. 이름만 들어서는 뭐 생선전 같은 네. 느낌. 그래서 그 에이드를 드시면 갈증도 해소하시고 또 그 무더운 여름날 장흥물 축제의 특징이 그 물 탐진강 장흥댐에서 내리는 물이 그 수심 되게 깊은 곳에서 밑에서 빼요. 그래서 물이 아주 차갑습니다. 정말 시원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무더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쨌든 요. 우리 그 애청자분들이 장흥 물축제 가셔가지고 이 축제에 모두 음식 관련된 프로그램은 다 이우석 소장님이 만드신 걸로 알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기존에 있는 거를 제가 루트로 엮은 거죠. 네. 루트로 길을 제가 만들었구나. 식당을 차린 건 아니고 아이고. 이때 이걸 드시면 좋다. 된장물회가 좋다. 이때 매기탕 드시면 좋다. 이때 게장어, 하모, 게장어를 드시는 게 좋다. 네네. 이런 식으로. 근데 방금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에이드 얘기하실 때 약간 생뚱맞았는데 혹시 네.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에이드 하나 팔면 50원씩 떨어지죠. 에이드요? 예. 아니야, 왜 그래요? 진짜 아니에요? 네. 저거는 밴드 에이드고. 에이. 이분은 아이, 밴드 에이드로. 요즘 말로 우리 소장님 워크햇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네. 일은 없습니다. 네네. 일단 장흥 삼합은 꼭 드셔야 됩니다. 장흥 삼합. 소고기와 표고버섯과 키조개 키조개. 관자를 같이 구워가지고 올려 먹는. 네. 진짜 맛있겠다. 장흥 대표 요리.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또 다시 떠나봐야겠죠. 앞서서 우리 전라북도 남원. 남원을 갔다 왔습니다. 네네. 두 번째 여행 시원하게 예, 고원으로 떠나는. 고원. 우리나라의 고원이 대표적인 고원이 두 개가 있죠. 물론 북한의 개마고원이 가장 유명하지만 예. 태백 정선 태백 그 영월리 쪽에 태백 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이제 평균이 한 800, 9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해발 500이 넘는 무주 진안 장수고원, 네네. 진안 고원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두 고원이 좋은 이유가 이게 물리적으로 온도가 낮아요. 그럼. 예, 해발 100m가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게다가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습하지 않아요. 비가 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백 고원에 가시면 정말 이게 여름 맞나 싶을 정도로 특히 7월 말 8월 초 흔히 말하는 한반도에서 가장 무더운 시기인데 이때 아주 쾌적하게 맞아. 보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가시는 것만으로도 뭐 일상생활이 일단은 계시는 곳 사시는 곳과 좀 달라요. 물론 태백에 사시는 분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태백 여행을 떠나시면 다른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시원하지? 그렇지. 예, 좀 마치 계절을 잊은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들고 가만 보면 태백에서 아파트들을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없어요. 아, 그 정도예요? 에어컨 안 달죠. 왜냐면 틀어봤자 일주일 드는 거예요. 안 달죠. 아예. 창문 열면 습하지만 시원해. 다르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거기에 캠핑하신 분한테 예. 여쭤봤어요. 불편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추워요. 가시면 추워요. 여름에 네. 진짜 그 그늘 같은 데서 그 계곡이나 이 옆에 주무시면 춥습니다. 그 정도로 좋고 네네. 그다음 태백이 이게 고생대 어떤 지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노 작가님께서 소개하신 그런 박물관 같은 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용현 동굴이라고 맞아. 가장 또 시원한 여름에 가장 시원한 천연 에어컨이 그냥 있는 곳이 바로 동굴이거든요. 동굴이지. 용연 동굴. 예, 이 동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강 발원지도 한번 가보셔야죠. 한강 발원지? 한강이 발원한 이 검룡소라는 조그마한 이제 소지소 소가 조그마한 있습니다. 연못이 어? 예, 거기서부터 물이 쫄쫄쫄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한강이 되는 거죠. 완전 신기해. 예, 남한강을 거기가 이제 발원지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황지연못이라고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황지연못은 낙동강의 발원지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 두 개가 이쪽에서 맞아요. 태백에서 태백고원에서 발원했고 내려옵니다. 높은 데니까 일단. 네. 황지연못은 시내에 있고 시내에 있습니다. 검룡소는 그 가는 길도 예쁩니다. 그 네네. 산책하면서 걸어가시는 그냥 길도 약간 이제 트레킹 하듯이 맞아요.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삼수령이라는 이제 고개가 하나 있는데 왜 삼수령이냐? 그러면 삼수령 꼭대기에 떨어진 빗방울 하나가 이게 탁 떨어지면서 한쪽으로 흘러서 한강이 되고 한쪽으로 어이구. 떨어져서 낙동강이 되고 한쪽으로 50천이 된다라는 말이 전해지는. 새 물줄기 분수령인 거네. 네네. 그죠? 그래서 삼수령이라고 아예 딱 이제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가 보면 자작나무가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삼수령 앞에 있는 자작나무가 지금 사실 숲이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나무 이파리가 좀 많이 돋아나 있어서 지금은 그 하얀 게 좀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게 겨울에 가시면 예. 바닥에 하얗죠. 맞아. 나무 때문에 하얗지. 그다음에 숲이도 하얗죠. 멋있어. 핀란드에 온 것 같은. 휘바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렇구만. 그리고 껌 씹어요 거기서. 그리고 또 이제 눈이 즐거우려면 네네. 어딜 가야 되냐면 만항제 가면 하늘 정원이 있어요. 만항제. 기가 막히죠. 만항제는 우리나라에서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국도예요. 그러니까 이 그 사람이 이제 차로 운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국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환경이 고산 식물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델바이스 같은 거. 그리고 딱 펼쳐진 야생화 정원들이 있는데 일부러 잘 조성해 놨어요 산책길을. 예, 그래서 만항제는 또 영월 정선 태백이 또 나뉘어져 있는 딱 갈리는 곳이고 그 다음에 구아우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구아우. 그러니까 소 9마리가 누워 있다라는 누운 소 9마리. 누울 왔자 구와우. 구아우. 예, 여기 가시면 해바라기가 이 러시아 아니야?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예. 진짜로? 네네. 이거 합성 붙이기 한 거, 아니요. 복사 붙이기 한 거 아니에요? 이게요 해바라기 수많은 얼굴들이 다 저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이렇게 큰 데가 있어요? 네. 이거 뭐 컨트롤 V로 하려고 해도 한 3만 번 했겠어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예, 가시면 입이 딱 벌어져요. 예. 이런 데가 해바라기 있어. 밭에서 이제 샛노란 기운을 또 눈에 담아 오시고 어머니도 청량한 좋아하겠다. 공기와 함께 예. 그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정확히 태백 해바라기 축제가 7월 21일 금요일부터 8월 지금 열리고 있어요. 15일 화요일까지 열립니다. 이 그러니까 이제 구아우 마을에서. 좀 있으면 만개합니다. 예. 이렇게, 만 개 정도 돼요. 만개해요 지금. 이렇게 멋있어. 그리고 이제 먹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태백이라는 도시가 예전에 광업으로 굉장히 석탄 산업으로 광업. 예 광어라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흥했던 곳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광부들이 맞아. 그래서 드시던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 쪽에서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그쪽에 어떤 고기 식문화 같은 게 좀 있고요. 또 바다도 이제 건너가면 바로 삼척이잖아요. 이렇게 예. 고개를 넘으면 그래서 그러한 이제 동해안권의 어떤 식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래도 태백의 그런 이제
광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전에. 그럼요. 격려하러 정치인도 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약간 고급 식문화도 있습니다. 그 저기 선거 전에 체험하러 오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사실 그 광산주가 있잖아요. 예. 광산주들이 거기 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래서 일찌감치 이 기차가 놓이고 그래서 여기를 가시면 그런 다양한 식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곳.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를 하자면 막국수가 맛있어요. 막국수. 예, 맛있어. 맛있지. 강땡 막국수라고 있습니다. 간땡. 강땡. 예. 그 시청 근처에 황지동에 네네. 있는데 여기 뭐 감자전도 예술이고요. 감자전 먹고 싶다. 네, 감자전이 이제 그냥 쓱 퍼지는 그냥 부드러워.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고 또 여름 감자, 제철 감자로 하기 맞아, 때문에 맞아. 꼭 감자전과 그다음에 막국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삭해 보이는데 바삭한 부분만 딱 씻고 나면 안에가 그냥 툭 터져요. 선생님 그거지. 적당히 하세요. 지금 다음 타자 탁근인데 옆에서 막 자기 시간 줄어든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다음에 아까 말한 삼수령 근처에 예. 초땡 고갈두라고 있는데 아 여기 유명한 집이죠. 예. 예. 고갈두가 뭐의 약자냐면 고갈비 머리인가? 고등어, 칼치, 두부조림. 예. 그래서 이 뭐 매콤한 양념에 아주 생선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곳이고요. 고기는 꼭 드셔야 됩니다. 실비 식당이 또 태백에 있는 문화인데 예. 한우 갈비살을 그렇지. 연탄에다 구워 먹습니다. 연탄하면 또 이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맛있겠다. 예, 그래서 그걸 딱 드시고 고소한 갈비살을 드신 다음에 나중에 그 꺼먹 된장, 까만 된장에다가 소면을 말아줘요. 오. 강원도 특유의 이제 관장을 안 뺀 진한 향의 된장이 있는데 된장 소면을 마무리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뭐 살이 들어간 된장찌개 느낌인가? 네. 살이 느낌? 된장찌개 느낌? 일단은 된장찌개에 그 고기 다듬고 남은 소고기 된장이죠. 예, 거기다 진한 풍미가 있는데 거기다가 소면을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이제는 유명해진 태백의 대표적인 음식이 물 닭갈비하고 이 연탄 갈비살, 갈비살이에요. 아 맛있겠다. 맛있어요, 맛있어. 네네. 야 이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제 소개해 주시느라 네. 조금 자세히는 못 해주셨지만 필요한 건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정보량이 엄청납니다 지금. 네, 대단했어요. 네네. 네. 오늘 거 이거 우리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 자 우리 네. 다음 맛집, 다음 맛 뭐라 그래야 돼? 여행지? 여행지. 다음 여행지. 네. 아니 뭐 태백에서 계속 눌러 앉으시지 왜? 왔어. 짜투리만 이제 한 왔어. 시간을 저한테. 왔어.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2023 남도 우리술 품평에 다녀왔잖아요. 광주에서 했거든요, 그거를. 그때 다시 느꼈습니다. 아, 광주. 아, 진짜 좋은 곳인데 20분에 끝내래네요. 아니야 시간 충분해. 시간 충분해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일단 광주 가시면 저는 이제 맛집이랑 그럼 쭉 엮어서 여행 코스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시면 좋아. 딴 데 가지 말고 덕리 디귿집을 가. 디귿집. 디귿집? 네. 아 덕땡. 네, 덕땡집을 가. 덕땡집. 여기가 왜 좋냐면 일단 뷰가 쫙 보여. 무등산의 뷰가. 아 좋다. 그래서 무등산의 뷰를 보시면서 이 집에 문어 소고기 떡국이 있습니다. 뭐요? 문어 소고기 떡국. 문어 소고기 예. 떡국? 그리고 이 집이 비 올 때도 진짜 좋아. 막 이렇게 막 처마에 막 빗방울 떨어지면서 어허. 이 떡국이랑 또 열무 메밀국수도 팔아. 맛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면서 무등산을 딱 바라보면서 이걸 다 먹으면 그럼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무등산으로 가야죠. 국립공원. 이 무등이라는 게 이제 불교 용어로 더 이상 뭐 평등할 필요조차 없이 모든 게 평평해진 그치. 상태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언뜻 봐서는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는데 알고 보면 화산이었어요 옛날에 한 8천만 년 전에. 아 이거 얼마 안 됐네. 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터지는 거. 올라가 보면 주상절리가 있다. 주상절리. 그럼요. 네. 그럼요. 유명하지. 화산에 나타나는. 그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광주를 상징하는 산이면서 접근성이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등산로도 뭐 둘레길도 많고 계곡길도 있고 그래가지고 돌고 나서 다시 시내로 들어와서 맛집 탐방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허. 그래서 내려오시면 이제 또 출출할 거 아니에요. 예. 대인시장에 있는 니은 식당을 가십니다. 니은 식당을 가시면 나땡 식당. 나땡. 네네네. 여기가 이제 국밥거리여가지고 순대국밥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집도 뭐 새끼보, 막창, 오. 머릿국수, 뭐 머릿고기, 국수 그리고 이제 순대국을 팔죠. 오호. 순대를 그냥 수육을 그냥 줘요. 그러니까 오. 이 집이 순대국을 시키면
모듬 순대를 서비스로 줍니다. 좋다. 근데 그 양이 엄청나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서비스로 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거 단품으로 시켜도 엄청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퀄리티의 순대예요. 이거 큰 도시에서는 15,000원 이렇게 받아. 그러니까. 저 놀랬잖아요. 이거. 이게 왜 이렇게, 줘요, 이렇게 해서 얼마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국밥 예전에는 순댓국을 시키면 이걸 무조건 줬어요. 근데 지금은 1인한테도 주는 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2인이 시키시면은 이걸 그냥 줘요. 그렇지. 무료. 아, 옛날부터 2인부터 줬어요. 그리고 네. 이제 1인은 대신에 양을 꽃배기를 줘. 꽃배기를 주면 안 해도. 아, 순대국밥에 양을. 순댓국을.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근데 지금 모든 순대 요 순대만 가지고도 한 18,000원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네. 야. 이거 되게 실해요. 그러니까 이 일단 골목 뭐, 그걸로 네. 유명해. 순대랑 부속이랑 맞아요. 완전 실하게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부추 얹고 들깨가루까지 해가지고 진짜 괜찮습니다 여기. 대인시장 근처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찹쌀 순대인데 이제 같이 찍어 먹으라고 이제 전라도는 뭘 줍니까? 초장을 주죠. 그럼요. 아, 이 네. 초장의 찹쌀 순대 조합 아주 훌륭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배를 채우셨으니까 이제 양림동의 펭귄 마을 가보시면 좋습니다. 펭귄 아, 맛. 유명하죠. 펭귄 마을. 모두들 모여라. 양림동 예술 펭귄 마을.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펭귄 마을이냐 그러면 예전 노인들이 하도 많이 살아가지고. 저기 지금 큰일 났어 지금 3분 2초 남았어 3분 2초. 자,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그 미국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들이 많이 살았던 곳인데 맞아요. 여기가 이제 구도심이 되면서 활력을 잃었다가 여기 이제 촌장으로 불리는 그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그분이 이제 이렇게 걸음을 약간 뒤뚱뒤뚱 걸어가지고 그분이 사는 곳이라서 이제 펭귄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이분이 이제 폐품 같은 거 가지고 이 골목을 치장하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아예 정책적으로 여기에 그 공예 특별 거리 요걸 이제 거듭나가지고 공예 아주 거리. 예쁜 공방들이 여기 많이 입주해 있고요. 이 길도 예쁘다. 네네. 약간 재생미술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크 네. 같은.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 미음집을 가십니다. 미음집 여기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미음집은 뭐야? 네네. 요 집은 비싸? 이제 전문집. 그 광주 3대 육전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집이고요. 그래서 맛은 기가 막혀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래서 이 집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육전인데 육전집. 아롱 사태를 살짝 얼려가지고 보관해놨다가 주문 즉시 썹니다. 그래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바로 앞에서 저 전기 후라이팬에다가 맞아요. 여기 이제 종업원 분이 바로 앞에서 찹쌀가루 묻혀가지고 계란 싹싹 묻혀가지고 구워주십니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주방이 아니고 테이블에 손님 테이블 위에서. 가져가서 구워야죠.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요걸 이제 콩가루에 소금 섞은 거에다 찍어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이제 그 저 키족의 관자전 관자전 맛있지. 그리고 새우전, 낙지전. 민어전, 낙지 탕탕이전 뭐 아주 그냥 전이란 전, 그러니까 고급전이란 전은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 드시고 나서 이 집에 메뉴판에 안 올라가 있는데 백합 떡국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야? 아는 사람만 줍니다. 네네. 떡국인데 백합이 백합 국물인 거지. 조개, 백합 조개. 오. 요거 진짜 시원합니다. 마무리로 어허. 완전 탁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날이 좀 어둑어둑해질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충장로 쪽으로 들어가셔야죠. 충장로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민주광장이랑 아시아 문화전당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전남도청 건물이 우리 민주화의 또 아주 상징적인 그럼요. 곳이잖아요. 예. 5.18 당시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곳이고, 근데 여기가 안전 등급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아주 큰 그 토론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 건물을 존치하면서 그 주변에다가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이라고 조성을 그렇죠. 해가지고 지금은 뭐 사시사철 각종 공연들이 열리고 그 안에는 아주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그 주제로 하는 그런 전시도 있고 그렇구나. 예술품 전시도 열리고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나오면은 그 전일 빌딩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헬리콥터 사격이 이루어졌던 빌딩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도 들어가 보면은 이제 다크 투어리즘의 그런 테마로 과거에 우리 그 아주 민주화가 얼마나 어렵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그래서 아니야 네네.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전시물이 있습니다. 예,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사실은 또 번화가도 이루어져 있고 거기가 굉장히- 시내니까요. 네네네. 예.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기 건 이제 먹거리. 피읍 그 LP 바가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꼭 가셔야 됩니다. 밤에. 왜? 에피바. 아 왜? 일단 LP 1만장.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웬만한 건 리퀘스트는 다 그 소화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그 바텐더분이 너무 멋있어요. 일단 가보시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날 이제 그러면 이제 LP바에서 술을 많이 드셨잖아요. 예. 다음 날 홍어 정식으로 이제 해장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히읗집 서구 운천로에 있는 히읗집 가시면 되고요. 예. 쌍촌동 아니야. 얘기해 빨리 얘기해. 빨리. 네, 그래서 흑산 홍어 정식 예. 요거 시키면 이제 기본으로 상에 홍어 껍질 묵 깔리고요. 네.
껍질 무침 오. 깔리고 묵을 그 껍질에 있는 젤라틴을 가지고 묵을 만든 게 있어. 오, 그리고 이제 그래? 고소한 그 홍어 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홍어 사만 먹다가 아 이제 슬슬 본 게임을 시작할까 그러면서 이제 코 팡 터지는 네. 홍어 애국, 그렇죠. 홍어 보리 애국, 그리고 홍어 코. 그다음에 코도- 난 여기서 더 갈 수 있어. 그러면은 홍어 전. 그다음에 난 마지막으로 입천장 한번 벗겨주고 끝낼래 그러면 홍어 튀김까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네, 끝. 천장 끝. 벗겨지는 걸로 오늘 국내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아이 좋았어. 예, 예. 좋았어요. 네, 네. 아, 달려갔습니다. 와, 네. 이거 최고였어. 이야, 요렇게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놀러 가시길 바랄게요. 자, 정답 1번 동해안이었고요. 한재경님 4350-9239 쓰시는 분 축하드리고 햄버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 작가님, 탁피디님, 이소장님이라고 처음 들어봅니다. 괜찮죠? 자, 우리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우님이 신청하셨어요. 바비킴의 노래의 꿈. 이 곡 띄워드리면서 4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사연과 신청곡으로 남겨주시고요. 신청곡은 제목만 써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돼요.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이영민님, 좀 전에 건강검진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제 신체 나이가 7살이나 어리게 나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시군요. 이럴 때 이상한 기분 좋죠. 내가 관리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우리 내 몸에 대한 성적표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 전미애님께서는 여긴 부산이에요. 아침 날씨가 너무 좋길래 운동이 끝나고 가까운 해수욕장에 왔는데요. 하늘이 심상치 않더니 돗자리 깐 지 10분 만에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더니 이젠 천둥 번개까지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장마가 아닌 우기가 맞나 봐요. 말씀 주셨어요. 진짜 변화무쌍하죠. 저도 오늘 출근하는데 하늘 색깔이 처음에는 1km마다 하늘 색깔이 바뀌다가 나중에는 고가 올라가기 전에 흐리다가 고가 다 올라가니까 갑자기 막 쨍쨍하고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놀랍죠. 노래 들을까요? 7777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파렐 윌리엄스의 해피, 그리고 크러쉬 제이홉의 러시아워 두 곡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3619 쓰시는 분, 오늘은 우리 아이들 방학식 날입니다. 저도 그동안 했던 학교의 방역 봉사가 끝나는 날이고요. 한 학기 동안 고생한 저와 아이들에게 지용 오빠가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돼지갈비와 물냉면입니다. 아이들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돼지갈비와 물냉면. 이게 되게 예쁘고 좋은 이야기인데 왜 갈비랑 물냉면에만 자꾸 눈이 가는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3619 쓰시는 분과 우리 아이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봉사라는 거의 가치를 일찍부터 가르치는 일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5279 쓰시는 분, 오늘 생일이라서요 친구들한테 축하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웅디 목소리로도 축하받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멜로망스의 해피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신청하신 곡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멜로망스의 해피송입니다. 이어서 로비 윌리엄스의 곡 준비했습니다. 비욘드 더 씨 들으시죠.
내일 초대석 코너 있는 날이죠. 내일은 4명의 테너로 구성된 크로스오버 그룹 포르테나와 함께합니다. 라이브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끝곡 정광덕님이 신청하셨어요. 시장에서 닭과 오리를 판매하는 우리 부부는 21년째 휴가가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남들 휴가 갔다 온 이야기 들으면은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그래도 웅디 목소리 들으면서 웃고 힘내며 열심히 여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노래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예. 이 신청하신 곡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오늘은 SM타운이 부르는 버전으로 준비해봤어요. 노래 잘 들으시고요. 자, 저는 이 곡 들으면서 내일 날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